나는 지금 인생의 후반부에 서 있다. 앞만 보고 달리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걸음을 늦추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나이가 되었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운이나 행운이 전부 우연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늘 노력과 선택으로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다. 어느 날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듯 보이다가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마음 한편에 내려앉는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일상인데 설명하기 어려운 균열이 조용히 생겨난다. 나는 한동안 그 감각을 무시했다. 바쁘다는 이유로 원래 인생이 이런 것이라며 넘겼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이미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겉으로 드러난 사건보다 훨씬 이전부터 말이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만약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린다면 조용히 공감의 표시로 좋아요나 공유를 남겨도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당신도 한 번쯤은 이유 없이 지쳐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큰 불행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음이 먼저 무너진 순간 말이다. 나 역시 그랬다.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 스스로를 의심했고 내 마음이 약해진 탓이라 여기며 넘기려 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이미 무언가를 오래 잘못 붙잡고 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꽤 긴 시간이 필요했다. 혹시 지금 이 말을 들으며 비슷한 기억이 떠오른다면 잠시 마음을 열고 그대로 들어도 괜찮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내 삶은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이었다.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해왔고 주변에서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 불렀다. 나 역시 그 평가에 기대어 살아왔다. 나는 늘 괜찮은 사람이어야 했고 흔들리지 않는 어른이어야 했다. 그 역할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역할이 나를 점점 무겁게 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마음은 쉬지 못했고 잠자리에 누워도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 분명히 삶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나만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밀려나는 것 같았다. 나는 오랫동안 운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인생은 선택의 결과이고 노력의 총합이라고 여겼다. 우연이나 행운에 기대는 태도는 성실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삶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하는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어떤 만남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큰 영향을 남기고 어떤 선택은 사소해 보여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을 만든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분명한 갈림길이 있었다. 문제는 그 순간에 그것을 갈림길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나는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오히려 나를 더 깊이 묶어두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배워왔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은 어른의 몫이고 이해하는 쪽이 강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웬만한 감정은 삼켰고 마음에 걸리는 말도 그냥 흘려보냈다. 그 선택들이 쌓이면서 나는 점점 내 감정에 둔감해졌다. 불편함은 익숙함으로 바뀌었고 피로는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면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았다. 즐거운 대화였다고 머리는 말하는데 마음은 조용히 닫혀 있었다. 그 간극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나는 다시 같은 패턴을 반복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상한 습관 하나를 발견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뒤 나는 종종 이유 없이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었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 너무 예민했나? 괜히 문제를 만들었나 하고 말이다. 상대방의 말이나 태도보다 내 반응을 먼저 점검하는 버릇이었다. 처음에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그 배려는 나를 점점 작게 만들었다. 나는 점점 내 생각을 설명하지 않게 되었고 불편함을 느껴도 웃으며 넘겼다. 그 웃음 뒤에 남는 피로가 내 삶의 리듬을 조금씩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나는 늘 이해하는 쪽일까? 왜 나는 늘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일까? 그 질문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눈을 뜨게 했다. 나는 그 질문을 애써 밀어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 울리고 있었다.
그 울림은 조용했지만 집요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는가? 그 질문을 바로 답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없던 질문처럼 덮어두지는 말기를 바란다. 나는 조금씩 과거의 장면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특별히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순간들이었다. 약속을 미루면서도 미안함을 느끼지 않았던 표정, 내 말을 가볍게 넘기던 반응,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대화가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바뀌던 기억들. 그때마다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사람은 다 각자의 사정이 있다고. 기대를 낮추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 장면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자 나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내 삶에는 설명되지 않은 피로의 원인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 원인은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 사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합적이었다. 어떤 관계는 나를 지탱해 주었고 어떤 관계는 나를 서서히 소모시켰다. 문제는 그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나는 오래된 관계라는 이유로 혹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그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내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살피지 않았다. 그 결과 내 삶의 중심이 점점 바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인정하는 순간 많은 선택들을 다시 바라봐야 했기 때문이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태도들,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던 인내심, 그리고 나를 정의해주던 역할들까지도 다시 질문해야 했다. 나는 그 질문들이 두려웠다. 만약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오래 걸어왔다면 그 시간들은 무엇이 되는 걸까?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한동안 깨달음을 미뤘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다. 피로는 신호가 되었고 침묵은 경고가 되었다. 이쯤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했다. 모든 답을 당장 찾을 필요는 없다고 말해주었다. 다만 불편함을 느끼는 내 감각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 작은 약속이 내 인식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고 나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게 되었다. 예전 같으면 지나쳤을 장면들에서 나는 멈춰서서 마음의 움직임을 느꼈다. 그 과정이 편안하지만은 않았지만 적어도 거짓된 평온은 아니었다. 그때부터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내 삶이 어긋나기 시작한 순간은 갑작스러운 사건 때문이 아니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작은 선택들, 말하지 않기로 한 결정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하려 했던 습관들이 쌓인 결과였다. 그것들은 눈에 띄지 않았기에 더 위험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삶에도 비슷한 흐름이 느껴진다면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이 감각을 끝까지 함께 살펴보자. 나 역시 그 과정의 한가운데에 있었으니까. 이제 나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내 기억을 꺼내보려 한다. 누군가를 단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선택의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그 안에는 후회도 있고 연민도 있고 늦게 찾아온 자각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나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 당신도 자신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함께 걸어도 좋겠다. 급하게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이 길은 서두를수록 더 멀어지는 길이니까. 어떤 관계는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대신 서서히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 나는 오랫동안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다. 겉으로 드러난 갈등이 없으면 문제도 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도 이유를 찾지 않았고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시했다. 시간이 지나자 그 무시는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성격처럼 굳어졌다. 나는 나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신호들을 외면하고 있었다. 특히 나를 가장 오래 붙잡고 있던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곁에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감정을 받아주는 일, 문제를 함께 고민해주는 일은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배워왔다.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 다만 경계가 없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내 하루의 끝을 타인의 이야기로 채우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머리가 무거워졌고 마음은 텅 빈 느낌이 들었다. 그래도 나는 그것을 피로가 아니라 책임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부르면 견딜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장면이 마음에 남았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도중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고 있었다. 그런데 내 안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지금은 듣고 싶지 않다는 말이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몸이 나보다 먼저 진실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깨달음은 불편했지만 동시에 나를 깨어있게 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말을 듣는 동안 마음이 먼저 자리를 떠난 경험이 있는가? 그 느낌을 가볍게 넘기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점점 관계의 무게를 숫자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어떤 만남은 나를 가볍게 만들었고 어떤 만남은 이유 없이 숨이 막혔다. 예전에는 그 차이를 성격 문제로 돌렸다. 내가 예민해졌다고,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가 줄었다고 말이다. 하지만 같은 날, 같은 컨디션에서도 반응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 이상 그렇게 설명할 수 없었다. 관계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방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관계들은 공통점이 있었다. 겉으로는 평온했고 크게 다툴 이유도 없었다. 대신 늘 내가 한 발 더 움직였다. 먼저 연락했고, 먼저 이해했고, 먼저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점점 내 필요를 말하지 않게 되었다.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학습이 쌓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감정은 안쪽으로만 흐르며 응어리가 되었다. 겉으로는 온화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다쳐갔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든 관계가 나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그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문장이 방패가 되어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까지 감싸고 있었다. 만족과 소모는 다르다. 만족이 없는 관계는 견딜 수 있어도 소모되는 관계는 결국 삶의 다른 부분까지 갉아먹는다. 그 차이를 인식하는데 나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어쩌면 그 시간을 벌기 위해 나는 일부러 모른 척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던 어느 밤 나는 문득 내 삶의 리듬을 떠올렸다. 예전에는 주말을 기다렸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겼다. 요즘에 나는 약속이 없는 날에도 쉬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누군가의 말과 감정이 계속 맴돌았다. 나는 그 생각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잠들었고 다음날 다시 같은 패턴을 반복했다. 그 흐름 속에서 나 자신은 점점 배경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만약 지금 이 대목에서 마음이 잠시 멈춘다면 그 멈춤을 그대로 두어도 좋다. 삶의 속도를 점검하는 일은 언제나 늦지 않다. 내가 처음으로 경계를 의식하게 된 계기는 예상치 못한 질문 하나였다. 왜 항상 당신이 먼저 이해해야 하느냐는 말이었다. 그 질문은 비난이 아니었고 해결책도 아니었다. 다만 나를 멈춰서게 했다. 나는 즉답을 하지 못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겨온 선택들이었기 때문이다. 그 질문 이후로 나는 내 행동의 이유를 하나씩 되짚어 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많은 선택이 사랑이나 책임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관계를 잃을까봐, 불편한 사람이 될까봐, 나만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나는 계속해서 나를 뒤로 밀었다. 두려움은 조용히 모습을 바꾼다. 처음에는 배려처럼 보이고 나중에는 의무처럼 느껴진다. 그 의무를 오래 짊어지면 삶은 자연스럽게 무거워진다. 나는 그 무게를 나의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무게는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말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가 지키고 싶은 삶은 어떤 모습인가? 그 질문은 쉬운 답을 주지 않았지만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나는 관계를 하나씩 떠올리며 내 몸의 반응을 살폈다. 생각만 해도 어깨가 굳는 관계가 있었고 떠올리기만 해도 숨이 트이는 관계가 있었다. 그 차이는 분명했다. 그동안 나는 머리로만 판단했고 몸의 신호를 무시했다. 이제는 그 반대로 해보기로 했다. 설명할 수 없어도 이유를 말하지 못해도 내 감각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 선택은 나를 조금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돌려 주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았다. 여전히 나는 습관적으로 예전의 반응을 반복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한 박자 늦게 멈췄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지켜보았다. 그 지켜봄이 쌓이자 나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무엇을 감당할 수 있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말이다. 이 과정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변화는 언제나 익숙함을 벗어나는 데서 시작되니까. 나는 이제 관계를 선택의 문제로 바라본다.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의 결과로 말이다. 그 선택은 늘 거창하지 않다. 오늘 전화를 받지 않는 결정, 설명하지 않는 침묵, 내 감정을 인정하는 한마디 같은 작은 행동들이다.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삶의 방향을 바꾼다.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 당신도 자신의 선택을 조용히 관찰해 보기를 바란다. 판단하지 말고 고치려 하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자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 장면들은 특별히 극적이지 않았다. 다만 반복적이었고 조용했다. 누군가의 말이 내 하루의 방향을 바꾸고 누군가의 기분이 내 감정의 기준이 되는 순간들이었다. 나는 그것을 배려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뒤로 미루는 연습에 가까웠다. 그 연습이 오래 지속되자 나는 내 감정을 즉각적으로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기쁨도 슬픔도 한 박자 늦게 도착했고 그 사이에 나는 늘 다른 사람의 상태를 먼저 살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결정을 앞두고 늘 타인의 반응을 먼저 상상하던 나의 모습이다.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이 선택을 하면 누군가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흐릿해졌다. 나는 그 흐릿함을 신중함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은 책임감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웠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를 희미하게 만드는 선택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패턴은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형성된 것이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조용한 아이였다. 갈등을 피하는 법을 빨리 배웠고 분위기를 읽는 데 익숙했다. 그 능력은 많은 순간 나를 보호해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연습할 기회를 빼앗아갔다. 나는 나를 드러내기보다 상황을 관리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 선택이 쌓여 나는 언제부터인가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이 아니라 역할로 존재하고 있었다. 역할로 사는 삶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보인다.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고 예측 가능하다. 하지만 그 안정성은 대가를 요구한다. 감정의 자유와 진짜 휴식을 조금씩 내어주어야 한다. 나는 그 대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대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오면 더 바쁘게 움직였다. 일을 늘리고 약속을 채우고 누군가의 문제를 함께 짊어졌다.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는 하루를 보냈다. 계획된 휴식은 아니었다. 그냥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 하루 동안 나는 놀랍게도 불안했다. 누군가를 돕지 않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시간이 이렇게 낯설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다. 그 불안 속에서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나는 오랫동안 필요로 되는 상태를 나의 가치로 착각하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의미 없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내 선택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 깨달음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했다. 나는 늘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립과 고립은 다르고 자립과 자기 소멸은 다르다. 나는 그 경계를 혼동하고 있었다. 필요로 되는 순간에만 존재감을 느끼는 삶은 겉보기에는 단단해 보여도 안쪽은 쉽게 무너진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동안 쌓아온 나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나는 관계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관찰했다. 말이 줄어드는지, 표정이 굳는지, 혹은 숨이 편안해지는지를 느껴보았다. 이 관찰은 판단을 요구하지 않았다. 좋고 나쁨을 나누기보다는 내 안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게 했다. 그렇게 하자 어떤 관계에서는 나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르고 어떤 관계에서는 계속 막힌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 지점에서 나는 한 번 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유지시키는가? 유지시키는 관계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성장 없이 유지되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된다. 나는 오랫동안 유지에만 집중해왔다. 변화가 관계를 깨뜨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변화하지 않음으로써 나는 스스로를 조금씩 잃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작은 저항이 올라온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다. 그 감정은 여전히 나를 붙잡는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감정과 대화를 나눈다. 정말로 이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너무 오래 나를 미뤄왔던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질문은 단번에 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나를 더 정직하게 만든다. 혹시 지금 이 질문이 당신의 마음에도 닿는다면 서둘러 답을 찾지 않아도 괜찮다. 질문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방향은 바뀌고 있다. 나는 점점 관계의 중심을 나에게로 옮기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제자리에 두기 위해서였다. 이 변화는 조용했다. 선언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다. 다만 예전처럼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선택을 했다. 그 멈춤 속에서 나는 내 감정을 먼저 확인했다. 놀랍게도 세상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한 발 늦춘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무너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멈춤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드러냈다. 어떤 관계는 내가 멈추자 자연스럽게 속도를 맞췄고 어떤 관계는 그 자리에서 멀어졌다. 그 차이는 아팠지만 분명했다. 나는 그 결과를 통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관계를 혼자서 지탱해 왔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 한켠에서 묘한 안도가 찾아왔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이었다. 이 안도감은 곧 두려움으로 이어졌다. 만약 내가 더 이상 예전의 나가 아니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 이 질문은 나를 다시 흔들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도망치지는 않았다. 나는 그 불확실함 속에 머물러 보기로 했다. 답이 없는 시간을 견디는 연습을 시작한 것이다. 이 연습은 쉽지 않았지만 내 삶에 새로운 여백을 만들어 주었다. 그 여백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의 진짜 욕구를 듣기 시작했다. 욕구라고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니었다. 조용한 아침,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시간 같은 것들이었다. 그 욕구들은 오래전부터 내 안에 있었지만 늘 뒤로 밀려나 있었다. 이제 나는 그 욕구들을 삶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 두려 한다. 이 선택이 언제나 편안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불안하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나 자신에게서 멀어지지 않는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당신도 아마 자신의 관계와 선택을 떠올리고 있을 것이다. 그 떠올림이 즐겁지 않아도 괜찮다. 변화의 시작은 대개 불편함과 함께 온다. 중요한 것은 그 불편함을 다시 덮어두지 않는 것이다. 나는 아직 완성된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다만 더 이상 나를 희미하게 만드는 선택을 자동으로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는 그 선택들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한다. 변화는 언제나 기대한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나는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지만 그 선택이 곧바로 평온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동시에 올라왔다. 안도감과 죄책감, 자유로움과 불안이 겹쳐 있었다. 예전에는 이런 감정이 생기면 바로 이유를 찾고 정리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그 감정들이 지나가도록 두었다. 붙잡지 않고 밀어내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그 연습은 낯설었고 나를 취약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취약함 속에서 나는 오래 잊고 지냈던 감각 하나를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이었다. 관계를 다시 정리해 나가면서 나는 예상하지 못한 장면들을 마주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변한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저 예전처럼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다. 그 침묵은 서운함보다 명확함을 남겼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설명하지 않는 태도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 반응을 보며 나는 스스로를 다시 시험했다. 예전 같으면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설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멈췄다. 설명하지 않는 선택이 나를 불안하게 했지만 동시에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이 시기에 나는 관계에 대한 나의 오래된 믿음을 다시 떠올렸다. 좋은 사람은 언제나 이해해야 하고 성숙한 사람은 불편함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 믿음은 오랫동안 나를 규정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해만 하는 관계에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사과했다.
너무 오래 나를 뒤로 밀어서 미안하다고 말이다. 그 사과는 조용했지만 깊었다. 나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졌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해야 할 일을 찾거나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야 마음이 놓였다. 이제는 그 반대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오히려 나를 안정시켰다. 창밖을 바라보며 흐르는 시간을 느끼고 별다른 생각 없이 숨을 쉬는 순간들이 늘어났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내 생각이 얼마나 단순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복잡함은 외부에서 온 것이었고 단순함은 내 안에 있었다. 하지만 이 변화가 항상 부드럽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어떤 날에는 갑자기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다. 예전에는 그런 외로움을 사람들로 채웠다. 이제는 그 방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나는 그 외로움을 그대로 마주해야 했다. 처음에는 그 감정이 나를 삼킬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것도 하나의 상태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외로움은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는 신호였다. 그 신호를 듣기 시작하자 나는 외로움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내 삶에는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별히 큰 성취나 극적인 전환은 아니었다. 다만 하루의 끝에 남는 감정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늘 피로가 먼저 떠올랐다면 이제는 오늘 내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남았다. 그 안도감은 다음 날을 살아갈 힘이 되었다. 나는 점점 나의 선택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 신뢰는 나를 더 차분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하는 의문이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설명을 줄이고 나를 우선하는 선택이 결국 나를 고립시키지는 않을지 두려웠다.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 두려움과 함께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불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예전의 선택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얻었다. 관계는 양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내가 더 이상 나를 숨기지 않자 남아있는 관계들은 훨씬 단순해졌다. 말이 줄어들었지만 의미는 깊어졌다. 서로를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되었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관계가 나를 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지점은 나에게 감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관계를 지켜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 대신 어떤 관계가 나의 삶을 함께 걸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 생각은 나를 냉정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부드럽게 만들었다. 내려놓아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마음에도 어떤 관계가 떠오른다면 그 떠오름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인식이다. 나는 여전히 실수한다. 때로는 예전의 습관이 다시 고개를 든다. 자동으로 설명하려 하고 자동으로 맞추려 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순간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한 번 더 숨을 쉰다. 그 짧은 멈춤이 나를 다시 나에게로 데려온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점점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다. 완벽함을 내려놓자 삶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이 변화 속에서 나는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참아내는 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 짊어지는 능력이 커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이 되기보다 무엇을 견디지 않아도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선택은 나를 조용히 자유롭게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아직 결론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이 길 위에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내 삶이 더 이상 무작정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나의 방향을 만들고 있고 그 방향은 점점 나에게 가까워지고 있다.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나는 내가 피하려 했던 질문들과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들이 두렵기보다 필요한 과정처럼 느껴진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면 아마 당신도 자신의 변화 지점을 찾고 있을 것이다. 그 지점은 아직 멀리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지나쳤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점을 인식하는 순간이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오늘도 나의 선택을 천천히 바라본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선택들이 결국 나의 삶에 어떤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주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게 되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나누려 한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느낌을 받았다. 예전에도 기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기준은 늘 외부에 있었다. 타인이 기대하는 모습, 사회가 요구하는 태도, 나이에 어울린다고 여겨지는 선택들이었다. 나는 그 기준을 충실히 따르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준들이 하나씩 힘을 잃고 있었다. 대신 아주 조용한 기준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이 선택이 나를 존중하는가? 이 관계가 나를 소진시키는가 하는 질문들이었다. 그 질문들은 단순했지만 내 삶을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이 변화는 주변에서도 감지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내가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다고 했다. 또 누군가는 내가 차분해졌다고 말했다. 그 말들 속에는 미묘한 거리감도 느껴졌다. 나는 그 반응들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다. 혹시 내가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은 아닐까? 다시 예전처럼 맞춰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내 몸의 감각을 떠올렸다.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기 때문이다. 그 답답함은 내 선택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나는 점점 말하지 않는 것에 힘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오해를 풀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설명은 때로 관계를 이어주지만 때로는 나를 더 깊이 소모시킨다. 특히 나의 경계를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설명을 반복하는 일은 나를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는 과정이 되기 쉽다.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나는 수많은 말을 삼켜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침묵이 나를 지켜주는 순간도 있다는 것을 안다. 이 시기에 나는 과거의 나를 자주 떠올렸다. 늘 책임감 있고, 늘 성실하고, 늘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애쓰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이 부끄럽지는 않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다만 이제는 그 최선이 나를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과거의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 대신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다. 그 말은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 기준이 생기자 선택이 조금 더 분명해졌다. 예전에는 망설였을 상황에서 나는 비교적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그 결정이 항상 옳다는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나를 배반하지는 않는다는 느낌이 있었다. 그 느낌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삶에서 가장 힘든 것은 실패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잃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나를 잃는 선택을 경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몇 가지 관계를 정리했다. 정리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조용한 일이었다. 연락의 빈도가 줄었고 만남의 이유가 사라졌다. 그 과정에서 설명하지 못한 미안함도 남았다. 하지만 그 미안함은 예전과 달랐다.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슬픔에 가까웠다. 모든 관계가 끝까지 함께 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관계도 생겨났다. 오래 알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가 통하는 순간들이었다. 그런 관계에서는 내가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역할을 연기하지 않아도 되었고, 감정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그 관계들 속에서 비로소 관계가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 경험은 나의 삶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회복시켜 주었다. 이 지점에서 나는 운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예전에는 운을 우연이나 행운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조금 다르게 느낀다. 운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반복해왔는지에 따라 조용히 형성되는 흐름에 가깝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선택을 반복하면 삶은 점점 나를 거칠게 대한다. 반대로 나를 존중하는 선택을 조금씩 쌓아가면 삶은 예상하지 못한 여지를 만들어준다. 나는 그 여지를 이제서야 경험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불확실한 날들이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이 가라앉는 날. 예전의 습관이 그리워지는 날도 있다. 그럴 때면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이 감정은 나를 보호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과거로 끌어당기려는 것인가 하고 말이다. 이 질문은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준다.
그 방향 감각이 나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나는 이제 삶을 다시 설계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하루하루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에 집중한다. 오늘 누구의 감정을 먼저 짊어질지, 오늘 어디에서 멈출지를 선택한다. 이 선택들은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모이면 분명한 차이를 만든다. 하루를 마칠 때 나는 내 마음에 묻는다. 오늘 나는 나를 존중했는가 하고 말이다.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날이 늘어날수록 삶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다면 아마 당신도 자신의 기준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 기준이 아직 분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기준을 한 번쯤 의심해보는 일이다. 정말 그것이 나를 위한 기준이었는지 아니면 오래된 습관이었는지를 말이다. 이 질문은 삶을 단번에 바꾸지는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균열을 만든다. 그리고 변화는 언제나 그 균열에서 시작된다. 나는 여전히 배우는 중이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해야 하는지에 대해 매일 조금씩 배우고 있다. 이 배움은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 나는 더 이상 모든 답을 알고 싶지 않다. 대신 나에게 정직한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질문들이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제 이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있다. 하지만 삶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내가 바꾼 것은 모든 것이 아니라 방향이다. 그 방향 덕분에 나는 더 이상 이유 없이 무너지는 나날을 보내지 않는다. 불안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불안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파문을 남겼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자신의 선택을 조금 더 천천히 바라봐도 좋겠다. 그 느린 시선이 당신의 삶에 새로운 여백을 만들어줄지도 모른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기준과 선택들이 결국 내가 무엇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마지막 시기에 어떤 평온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이야기하려 한다. 이 흐름을 여기까지 함께 걸어온 당신이라면 그 이야기도 조용히 따라와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삶을 고치려 하지 않게 되었다. 예전에 나는 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찾고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이 성숙함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본다. 삶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흐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나를 느슨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불필요한 긴장을 내려놓게 했다. 내가 가장 크게 달라진 지점은 더 이상 모든 감정을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편함이 생기면 곧바로 이유를 분석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려 했던 습관에서 조금씩 벗어났다. 감정은 지나가는 날씨처럼 머물다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자 감정 하나하나에 내 삶 전체를 걸지 않아도 되었다. 그 여유가 나를 한결 가볍게 만들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예전에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관계는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이해조차도 필요 없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깨달음은 냉정함이 아니라 분별력을 길러주었다. 모든 문을 열어두는 것이 친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이제 몸으로 안다. 이 시기에 나는 삶의 마지막 구간이라는 말을 자주 떠올렸다. 끝이 가까워졌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감각에 가깝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참고도 괜찮았다. 언젠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안다. 어떤 선택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느낀다. 남은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는 이제 분명히 나의 몫이다. 나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는다. 대신 나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종종 나를 숨기게 만들었지만 정직해지려는 노력은 나를 드러내게 했다. 드러난다는 것은 늘 위험을 동반한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거절을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진짜 평온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 안다. 이 변화 속에서 나는 몇 번의 실망도 경험했다.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거리감을 느끼기도 했고 오래 함께할 줄 알았던 인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했다.
그때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던 점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나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계가 끝나도 나의 중심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 사실은 나에게 큰 신뢰를 남겼다. 나는 점점 삶의 속도를 내 기준에 맞추게 되었다. 빠르게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고 즉시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했다. 이 허락은 나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움직이게 했다. 무엇에 에너지를 쓰고 무엇을 흘려보낼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구분은 내 삶을 조용히 정돈해 주었다. 이제 나는 하루를 마치며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다. 오늘 나는 나를 존중했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방향을 확인하게 해준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날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날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질문이 있는 한 나는 다시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당신도 아마 삶에서 무엇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로 했는지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이미 당신의 안에서 어떤 기준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기준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을 이끌 것이다. 이 흐름을 느끼고 있다면 잠시 멈춰 스스로의 선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 그 멈춤은 결코 뒤처짐이 아니다. 나는 이제 삶을 크게 바꾸려 하지 않는다. 대신 매일의 작은 선택을 신중히 다룬다.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 어디에서 선을 그을지, 무엇을 마음에 들일지를 선택한다. 이 선택들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완성된 결론보다는 계속되는 성찰에 가깝다. 이 지점에서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내 삶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길을 찾지 않고 나의 감각을 기준으로 하루를 통과하고 있다. 이 감각은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히 믿을 만하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머물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삶의 방향은 언제나 이렇게 작은 울림에서 바뀌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이 선택들이 결국 나에게 어떤 평온을 남겼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흔들려도 돌아올 수 있는 자리였다. 이 흐름의 끝에서 나는 비로소 삶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내는 사람이 되고 있었다. 지금의 나는 더 이상 삶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 무엇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견뎌왔는지를 세어보지도 않는다. 하루를 조용히 지나며 숨이 편안한지, 마음이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는지를 느끼는 것으로 충분하다.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더 이상 나를 밀어붙이지 않는다. 상처는 기억으로 남았고 그 기억은 나를 무겁게 하기보다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비교적 온전히 서 있다. 그 사실 하나로도 삶은 충분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아마 저마다의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왔을 것이다. 말로 다 하지 못한 선택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실들, 그리고 조용히 견뎌온 날들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비슷한 질문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무엇을 더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말이다. 그 질문에 서둘러 답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이 순간 같은 공간에서 잠시 숨을 고르듯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의 갈림길에 선다. 그 선택이 늘 옳을 수는 없고 언제나 편안하지도 않다. 그렇다고 해서 선택을 미룬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제 안다.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은 때로 외로움을 동반하고 거리를 두는 결정은 오래된 감정을 흔들 수 있다. 하지만 그 감정들 역시 우리의 일부이며 부정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내가 삶에서 하나의 원칙을 남긴다면 그것은 아주 단순하다. 나를 소진시키는 방향으로는 더 이상 걸어가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이 원칙은 나를 이기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삶을 더 정직하게 바라보게 했다.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안지 않을 때 남아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선명해진다. 이 원칙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삶의 후반부에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마음이 쉬어갈 자리는 꼭 필요하다. 이 이야기가 끝나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늘 하루를 마치며 자신에게 한 번만 물어보아도 좋겠다. 지금의 선택이 나를 조금이라도 존중하고 있는지 말이다. 그 질문을 품은 채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조용히 함께 걸어가기를 바란다.